자,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s ML인데, 보면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표현을 하면 오메가가 있고, 시그마의 제곱이 있죠. 오메가라는 것은 직선에서 관련 나온 것이, 이것은 노이즈 레벨의 어떤 그 베리언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제너러티브 모델에 의해서 생긴 likelihood를 계산하고 그걸 맥시마이제이션 시킬게요. 그러면, 이건 항상 likelihood는 뭐라고 했죠? 세타가 먼저 있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이 세타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조건과 요 조건은 여러분들이 뭐 엄밀하게 쓰진 않아도 좋지만 여기는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해서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본 것이고 이것은 세타를 파라미터로 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랜덤 베리어블로 보고 세타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면은 동일한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나요?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MLE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현은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본, 랜덤 베리어블 또는 랜덤 벡터로 본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얘는 그냥 확률이 어사인 되지 않은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 다 상관이 없고 이것이 같게 될 때는 어떨 때냐면 이 세타를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긴 하지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진다고 생각했을 때는 두 개가 동일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세타 값을 찾으려면 이것을 아그맥스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해야 될 텐데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왔고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정을 하면 곱해지겠죠. 그리고 로그를 로그를 취하면 이것이 서메이션으로 들어오고 로그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거라고, 왜냐하면 노이즈가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나와서 이제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까지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시그마 오메가에 따라서, 그리고 시그마 파셜 디리버티브를 해서 오메가에 관해서, 그리고 시그마에 관해서 해서 각각을 0으로 두면 우리가 오메가와 시그마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라이클리후드하고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할 때와 유사합니다. 단 차이점은 이제 리그레션이고, 그렇기 때문에 x가 있고 y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x로 한 것이 리그레션에서의 거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왔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거니까 보면 여기는 시그마에 관한 것이고 여기도 시그마는 거니까 여기서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에 관한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분하고 여기하고 마이너스가 있고, 근데 마이너스가 맥시마이즈 시키는 것이니까 마이너스를 빼고 미니마이제이션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그마는 이제 여기서는 시그마의 값에 따라서 옵티마이제이션 제곱이니까 양수니까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자, 이 뭔가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제너러티브 모델에서의 확률적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봤을 때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오메가를 계산을 했더니 우리가 기존의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이렇게 있고 데이터 포인트의 이 에러가 이거죠. 에러의 제곱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리스트 스퀘어 오브젝티브 펑션과 같아졌습니다. 이퀴벌런트 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제가 제너러티브 확률적인 관점에서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가정을 했죠? 가장 차이점은 뭐냐면 엡실론이 라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노이즈 레벨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거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문제를 확률적으로 그 확률을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최대로 하는 걸 계산을 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동일한 결론을 리스트 스퀘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다르게 보겠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왜 이것을 그냥 예를 들어 이 포인트를 보면 yi-오메가 트랜스포즈 xi인데 이것을 절대값을 취해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저희가 제곱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리스트 스퀘어 관점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암묵적으로 노이즈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거라고 가정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옵티멀한 솔루션이 리스트 스퀘어가 옵티멀한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두 개의 그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이제 차이점이랑 관점의 차이를 아시겠나요? 노이즈가 가우시안이면 이라고 실제로 노이즈가 가우시안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우시안이라 가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리스트 스퀘어가 제곱을 하는 것이 옵티멀한 솔루션이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리스트 스퀘어를 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우리가 가우시안으로 노이즈가 분포할 거라고 가정을 한 것과 이퀴벌런트 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결론을 저희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예,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MLE를 계산을 해보죠. 저희가 계산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리스트 스퀘어와 모양이 같다는 것만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번 그 likelihood 펑션이 이것이 셋하고 이렇게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있죠. 근데 이것들이 조인트인데 인디펜던트하게 했으니까 곱셈이 된 거고, 요 안에 것은 요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로그를 취할 텐데, 그러면 이제 요 부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발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자세히 따져 보시고, 요 부분에 의해서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제 요 부분이 익스포넨셜이 로그를 취하니까 빠지면서, 여기 해서 요 부분이 해서 M 있고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 요 부분이 요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렇게 partial derivative를 할 거고 요렇게 delivery를 할 것을 둘 다 0으로 세팅을 하면 오메가와 시그마를 estimation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인데 저희가 이제 자주 했었으니까 저희가 생략을 하고 그냥 요렇게 그냥 벡터 폼으로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엘리먼트 와이즈 제가 풀어서 썼는데 이것을 벡터라이즈를 하고 그 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이거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y-오메가 트랜스포즈 x의 투놈을 지금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y-오메가 x 그 다음 이게 칼럼이니까 얘를 트랜스포즈 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이것을 오메가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렇게 솔루션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넘겨서 계산하면 이 모양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봤었던 것과 같다는 것을 오메가는 해서 이제 직선은 계산을 했습니다.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0.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노이즈 레벨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면 이것을 시그마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얘는 0이고 여기는 이렇게 오고 이 부분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서 정리를 하고 여기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제곱하고 m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이거는 보면 결국은 이 부분이라는 것이 1 over m의 에러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보면 이 시그마라는 것은 결국 에러들 모든 제가 이걸 옵티멀한 이걸 추정을 할 테고 그 오메가 트랜스포즈 x 0에서 그러면 에러 값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결국 이것의
이것의 뭐죠? variance죠. 샘플 variance입니다. 샘플 variance. 좀 모든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나요, 여러분들? 자, 시그마라는 것은 이 에러들이 지금 m개가 있는 거죠. 그 에러를 제곱한 다음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에러는 이제 이건 그 에러의 그 mean은 expectation value는 0이니까 제곱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sample covariance 또는 sample variance가 되었습니다. 자, 연결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수식을 통해서 계산을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나온 것에 대한 어떤 그 확률적인 또는 물리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매칭을 시키고 어사인 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내재된 지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그 리스트 스퀘어라는 것은 리스트 스퀘어 옵티마이제이션과 지금 저희가 한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같은 것이고 또는 노이즈를 가우시안이라고 가정한 것이 리스트 스퀘어에서 리스트 스퀘어 문제에서는 노이즈를 가우시안으로 암묵적으로 임플리시티하게 우리가 가정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확률인 관점 또는 그 관점에서 리그레션에 대해서 예제를 한번 파이썬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포인트를 200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저희가 x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x라는 것은 요건 뭐냐면 그 유니폼으로 0에서 1인데 2배를 했으니까 0에서 2인 거고 더하기를 3을 했으니까 3에서 5 사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으로 x를 샘플링을 했고 노이즈는 0.1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0.1 이제 가우시안인 거죠. 크기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그 0.1로 스케일링 다운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y라는 것은 1x 플러스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0.1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결국은 그 세타에 다른 것을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옵티멀한 그 리니어 리그레션 되는 피팅 되는 라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중요한 것들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이렇게 가정을 했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노이즈라는 것은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했고 민이 0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0이 아니면 이 노이즈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의미는 우리가 오메가 트랜스포즈 X라는 G of X를 제대로 추정을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에러를 이것은 이제 이런 직선이 있었을 때 y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겠죠, 데이터셋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잘 예측을 한 거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이 다른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2 또 1.3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해서 에러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에러 0, 에러 1, 그 다음 에러 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대로 된 모델링을 했으니까 에러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평균이 0이고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대로 에스티메이션을 못해서 이렇게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에러들이 다 플러스 쪽에 지금 보면 위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치중이 되어 있죠. 여기는 반대로 플러스에 치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게 뭘 할 수 있냐면 이 직선들을 바꿔가면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노이즈의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을 따르면서 미니 센터에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노이즈를 아시겠죠? 지금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로 먼저 생각을 하고 노이즈를 봤더니 0이 대칭이지 않네 라고 하면 이것은 이제 캔디데이트이 아닌 거죠. 이것도 아닌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확률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데이터 샘플이 인디펜던트 하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디펜던트 하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모델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에러가 인디펜던트 해야겠죠. 인디펜던트. 그러면 지금 뭘 할 거냐면 여기에서의 그 모든 데이터에서의 에러를 순서대로 쭉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그 직전 그 전 거를 비교를 하면 이렇게 플롯을 하면 0,0에서 이렇게 생기면 인디펜던트 한 거죠.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시퀀셜한 에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얘와 얘가 인디펜던트하고 얘와 얘가 인디펜던트하고 인디펜던트 해야 되니 그런데 이 그림을 여기를 잘못 추정을 하면 보시면 만약에 여기가 음수면 여기가 음수일 확률이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하나가 음수면 그 다음도 여기 보면 위에 있으면 그 다음도 위에 있을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 여기가 밑에 있으면 그 다음 것도 밑에 있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센터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샘플 데이터들 간의 인디펜던스를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시퀀셜화해서 그것의 전후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그럼 이야기는 뭐냐 하면 노이즈라는 것은 순수하게 노이즈여야 되는데 데이터가 여기 있으면 그 다음 데이터도 이쪽에 있을 거라는 어떤 노이즈에 대한 방향성이나 부호를 저희가 예측 가능한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순수한 노이즈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페일하게 이 두 개의 직선은 페일이라는 것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좋은 추정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